진짜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엄마 김치찌개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 엄마는 웃으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바로 저녁 먹으러 갔는데 식탁엔 찌개랑 반찬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유난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밥 먹는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밥 다 먹고 다음날 출근 때문에 서둘러 일어나려는데 엄마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요즘 힘들다며 생활비 좀 넣었어. 딱히 티낸 적도 없는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역시 날 위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구나. 그 마음이 너무 든든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고. 결국 그날의 김치찌개가 엄마의 마지막 요리가 됐어요. 양손 가득 들려주셨던 반찬들과 김치찌개 한 통이 아직 그대로예요. 우리 딸 맛있게 먹어. 반찬통에 붙어있는 엄마의 쪽지를 볼 때면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팀 회의 시간에 아무도 아이디어를 안 내더라고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어요. 팀장은 고개만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묵부답.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며칠 뒤 그 아이디어가 팀장 아이디어로 보고서에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발표 자리에서 팀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아이디어입니다. 라면서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팀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던지 며칠 전 아무 말 없던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발표 끝나고 옆자리 선배가 와서 이러는 거 있죠? 야, 그래도 팀장님 덕분에 네 아이디어 살아남았잖아. 아, 이걸 그냥 웃고 넘겨야 하나요? 너무 화나고 억울한데 어쩌죠? 소개팅 자리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어쩐지 마음이 편했어요.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카페로 옮겼고요. 대화도 술술 이어졌어요. 그 사람도 저도 괜히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까지 이어졌죠. 즐겁게 대화하다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날 키스까지 하게 됐어요.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에 그 사람이 좀 편해졌는지 자연스럽게 옛날 연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버스 타고 학원 가고 도시락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 시절엔 다 그렇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기억에 스쳤어요. 아, 고등학생 때? 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제 친한 친구의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였어요. 그날 이후 애프터 연락도 받았고 솔직히 아직도 그 설렘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모른 척하고 싶은가 봐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를 다녔어요. 첫 직장이었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승진이 아니라 회사가 어렵다라는 말 한마디와 월급 삭감이었죠. 일은 늘고 퇴근은 늦어지고 결국 한 달 전 사직서를 냈어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다현 씨, 퇴사 전이니까 이거 부탁해. 업무는 2배로 늘고 잔심부름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복사 심부름에 커피 심부름까지. 보고서까지 몰아서 요구하면서 내 말 한마디면 이직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웃으면서요. 회의 시간엔 어차피 나가잖아. 이 한마디로 넘겨지고 결국 퇴사 하루 전까지도 야근했어요. 웃기죠? 야근이 싫어서 퇴사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조용히 일만 하다 통보하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그래도 나의 첫 직장 웃으면서 떠나고 싶었는데 씁쓸하네요. 저희는 연년생 자매예요. 같이 자취하며 지내는데 요즘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은 직장인, 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저의 생일 아침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나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 미안해.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상했어요.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지? 서운한 마음에 혼자 도서관에 다녀왔고 저녁에도 집엔 저 혼자였죠. 근데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와 손편지가 보였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 요즘 회사가 비상이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마음은 꼭 옆에 있을게. 순간 울컥했어요. 괜히 못난 마음에 동생을 오해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동생의 마음이 다 느껴졌거든요. 그날 서운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순간도 모두 사라지고 따스함만 남았어요. 그날 밤에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으시거든요. 본인 생일을 그냥 지나쳐도 아무렇지 않아 하시고 서운하다는 말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딱 그날 하루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 우리 딸 많이 먹어. 하시면서 반찬도 올려주시고 활짝 웃으면서 안아주시는데
처음엔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 다정함이 뭔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엄마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제 방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음날 물어봤더니 엄마는 기억이 없대요. 그날 이후 다시 예전의 무뚝뚝한 엄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의 엄마가 지금도 자꾸 떠올라요. 혹시 또 그런 날이 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껴안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바쁜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다들 아이를 힐끔 보기만 하고 금세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용기 내서 다가갔죠.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고개만 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하철은 멈췄고 아이는 내려서 계단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뒤따라갔어요. 아이는 아무도 없는 플랫폼 끝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 바닥에 놓았어요. 작은 꽃 한 송이와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그리고 그 앞에 꾹꾹 눌러 쓴 쪽지가 보였어요. 아빠 오늘도 같이 출근했어요. 매일 여기서 같이 내리던 날이 그리워요. 오늘은 안 울게요. 잘 지켜봐줘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그 아이의 뒷모습이. 대학 시절 3년을 연애했어요. 그 사람이 취업 준비로 지쳐있을 때 제가 도시락 싸서 들고 다니며 그 사람을 응원했었어요. 면접장 앞에선 항상 같이 있었고요. 그때는 아무 말 없어도 손만 잡고 있어도 힘이 됐던 그런 사이였어요. 미래도 함께 그렸는데 졸업하고 현실 앞에선 너무 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청첩장이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날 꼭 와줬으면 좋겠어. 저요, 당연히 가지 않았어요. 근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나를 초대한 걸까요? 갔다 온 친구 말로는 신부가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도 엄청 좋다던데. 그 사람 혹시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과거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싶었던 걸까요? 전 여친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이 남자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전 늘 혼자였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다가오기도 했는데 결국엔 다들 멀어지더라고요. 내가 싫은가? 이런 생각이 점점 너무 당연해졌어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을 깊이 믿게 된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지금도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밖에 나가면 너무 낯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정신과에 갔어요. 선생님은 한참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트리메틸아민요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특정한 대사 이상 때문에 비릿한 채취가 나는 병이에요. 내분비내과나 유전질환 전문가에 가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병명에 순간 멍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죠?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서야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저 괜찮아질 수 있겠죠? 며칠 전 중고거래로 옛날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어요. 그냥 괜히 그 시절 감성이 그리워서요. 그런데 그 안에 테이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라벨도 없이 먼지 덮인 채로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약간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릴 땐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다들 바쁘고 각자 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같이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지. 근데 괜찮아?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때의 우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괜찮아. 테이프는 그렇게 끝났고 그 뒤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소리와 그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마치 예전과 다르게 멀어져간 저와 친구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하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모두 잊었을까요? 오늘 회사가 완전 뒤집혔어요. 어제 퇴사하신 분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글 하나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회사에서 1년간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돌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며 결혼 이야기도 나눴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우연히 그 사람 책상에서
자녀 학자금 복지 서류를 봤어요. 그 사람과 배우자, 그리고 2명의 자녀의 이름이 있더군요. 믿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돌려 물었지만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 뒤 다른 루트로 확인했어요. 와이프분 SNS를 찾았거든요. 그 사람 유부남이 맞았습니다.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도 데이트 비용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참 많이도 저에게 데이트 비용을 내게 했더군요. 충격이 너무 커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주 뻔뻔하게 일하고 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행동한 거라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독서실에 갔다가 거의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집에 들어가요. 가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러서 간식을 하나 사 먹는 게 제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편의점 냉장고 앞에 하얀 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옷, 같은 자세에.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요. 처음엔 손님인가 싶었고 계속 있으니까 사장인가 했는데 너무 매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슬슬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산하면서 알바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세요? 그 순간 알바 얼굴이 굳더니 혹시 40대 중반쯤에 조금 마른 체격이에요? 라고 대묻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분 아무래도 여기 예전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다음 날부터 그 알바는 안 보였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그 편의점 냉장고 앞엔 여전히 그 남자가 서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도 죽은 사람이 보이시나요? 그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뒷산에 교복 입은 소녀 귀신이 나온대요. 밤에도 낮에도 논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펼 때면 멀리 산기슭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엔 학생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겁이 났대요. 귀신이 틀림없다고. 며칠 뒤 이장님은 그 산길을 직접 올라갔어요. 산속에는 작은 묘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교복 입은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깔개도 없이 교과서 몇 장을 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대요. 그 애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엄마의 묘를 찾아온 딸이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대요. 그날 이장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가 엄마가 너무 그리운가 봐요. 근데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놀라셔서. 그 아이는 그 뒤로 그 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본 건 귀신이 아니라 그저 엄마가 보고 싶었던 한 아이였던 거예요. 처음엔 잘생겨서 만났어요. 와인 동아리에서 만났고 와인에 대해 잘 아는 것도 멋있어 보였죠. 근데 사귀고 보니까 과자 하나를 사도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나눠 먹는 법도 양보하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을 만났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도 해주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은 준비하는 동안 늘 고맙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워. 성과급 받으면 호텔 뷔페 쏠게. 근데 발표가 끝나고 나니 말이 바뀌더라고요. 삼겹살 먹자. 자기 삼겹살 좋아하잖아. 그리고 얼마 뒤엔 떡볶이 어때? 진짜 맛있는 집 알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이구나. 호텔 뷔페든 분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너무 거북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려고요. 나름 미래까지 그려봤는데 시간 낭비만 했네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죠. 의사 선생님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과외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큰 병원의 의사라며 도움을 요청해 주셨대요. 선생님 아버지는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가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따로 제 아빠에게도 연락해서 수술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몇 번이나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땐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고 대학 준비를 위해 과외는 계속 받았지만 그 일이 있었는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모든 게 다 두려웠기에 그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됐을 걸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시간만 흘렀고 지금은 연락처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선생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엄마는요, 전화를 항상 딱 7초 만에 끊으세요. 잘 지내냐? 밥은? 알았다. 뚝. 처음엔 좀 섭섭했어요. 내 얘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항상 엄마가 먼저 끊으시니까요. 근데요, 몇 년 전에 엄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제가 바꿔드리려고 들춰봤는데
그게 선불폰이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끼리 단체로 구입한 투지폰. 한 달에 딱 5,000원만 충전해서 쓰셨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엄마 손 꼭 붙잡고 최신 스마트폰에 무제한 요금제로 바꿔드렸어요. 근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잘 지내냐? 밥은? 알았다. 그리고 뚝. 이젠 습관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짧은 대화를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젠 저도 이게 엄마의 사랑 표현이구나 하려고요. 저희 엄마의 7초 사랑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회사에서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어요. 점심은 늘 따로 먹는 척했고 퇴근할 땐 일부러 엇갈려서 나갔어요. 그 후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같이 퇴근하는 게 저에겐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종종 손편지나 마카롱을 제 서랍 안에 살짝 넣어줬어요. 매일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어요. 회사도 더 좋고 연봉도 높고. 그런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과 떨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진짜 잘 됐다. 가 응원할게. 우리 더 애틋해지겠다. 그 사람 말 믿고 저 결국 이직했어요. 그런데 이직 이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들었어요. 그 사람 신입이랑 사귄대요. 둘이 사내 커플로 공개했대요. 2년의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닌 거겠죠. 부모님이 주선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만나보니까 참 다정하더라고요. 친절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죠. 근데 결혼식 전날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입장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 측에선 급히 오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믿었어요. 그 사람은 올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은 채로 신부 입장을 했는데 근데요. 그는 오지 않았어요. 하객들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한 예식장 안에서 저는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어요. 며칠 뒤에서야 그 사람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마음이 너무 아리네요. 마지막 제 이야기 더 들어보실래요? 대학생 때 처음 자취방을 구하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1층이었고 좀 낡았지만 처음엔 그냥 괜찮다 싶었죠. 근데요, 새벽마다 창문에서 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밖엔 아무도 없었고 괜히 민망했죠. 근데요, 돌아서려던 그 순간 창 밑쪽에 아이 손바닥 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애들 장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주변에 아이들 있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냥 넘기려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 방에 예전에 엄마랑 아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사라졌대요. 아이 엄마는 몇 해를 아이를 찾아 헤매다 이사를 갔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괜히 마음도 쓰이고 뭔가 찝찝해서 다시 창문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나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자국 안에서 찍힌 거였거든요. 쉬는 날 카페에 앉아 커피랑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직원한테 뭐 여쭤보시더니 곧 키오스크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그 앞에서 손만 올리셨다 내리시고 다시 직원에게 다가갔는데요. 기계로 해야 돼요. 툭 그렇게 말하고는 직원은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천천히 메뉴부터 도와드렸어요. 샌드위치랑 라떼 고르고 케이크도 하나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결제까지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뒤 그 케이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참 힘드네요.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양하지 말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받긴 받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이런 장면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직원은 불친절하고 기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눈치를 보셨어요. 기계가 아무리 많아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응대하라는 그 한 줄 매뉴얼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